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니 아직 입사 전인데도 불구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일단 연봉이 높아서 관심이 생겨서 준비는 하지만 워낙 부정적인 말들이 많아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그냥 단순한 사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 프로세스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오늘은 취준생 입장에서 궁금해하는 것들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제약영업의 장점 혹은 매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랄게요. 먼저 제약회사 관련 학과나 자격증이 없는데 어떻게 영업을 할 수 있나요? 라는 말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조금만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제약영업은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입사를 한다면 누구보다 잘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느 회사나 어느 직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제약영업도 교육을 신입사원들에 상당히 많이 시켜줍니다. 특히나 전공 불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을 해야 하는 대상자가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많은 교육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6주간 본사에서 교육을 받으며 거의 매일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이 시험 성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이나 혹은 부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참고사항이 될 수 있기에 성적은 무조건 잘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다기보다 교육 때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입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군대와 마찬가지로 동기들하고만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동기들과 즐거운 추억도 쌓길 바랍니다. 결국 잠을 좀 줄이란 말이겠죠.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받은 교육은 순수한 이론적인 것들이 많아요. 실제로 필드에서 영업을 하면서 얻은 지식 등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부딪히면서 그때그때 배운 것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갑질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갑질은 정말 생각보다 많이는 없습니다. 물론 수치화된 것이 아니기에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위 말하는 진상 고객은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진상이라 하면 사실 앞뒤 따지지도 않고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진상 손님인데, 그런 의사 선생님들은 정말 잘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진상 상사를 더 많이 만나서 이게 이상하게 고객에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하는데 회사 내에서 트러블이 생기면 이상하게 더 싫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 하다 보시면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저의 경험담으로는 갑질이라기보다 처음에 좀 저를 막 대한다거나 아니면 쌀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정이 많은 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일을 배울 때 선배들이 잘 대해주는 의사보다 쌀쌀맞게 구는 의사부터 공략을 해야 한다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진상 고객이 있다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진상 취급 받으면서 못할 것 같으면 못하는 거죠. 세 번째는 제약영업에 관심 있는 초보자분들이 주로 하는 질문이긴 한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충분히 공감은 되더라고요. 업무 프로세스 관련된 내용인데요. 개인병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내가 다니는 회사의 제품이 있는 병원이 있고요. 이런 곳을 거래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약이 없는 곳을 비거래처라고 하고요. 일단 거래처의 경우 크게 기존의 약을 성장시키거나 병원에 없는 다른 우리 회사의 제품을 랜딩하고 그 역시 처방이 많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스케일 부분을 빼고 업무 프로세스만 말씀드리면, 일단 환자가 내원했을 때 원장님이 처방전을 쓰고 환자는 그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게 됩니다. 일반적이라면 하나의 질병에 여러 개의 비슷한 약물이 이미 약국에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원장님에게 우리 제품의 처방을 독려하고, 실제로 원장님이 처방전에 우리 회사 제품을 처방하면 자연스럽게 실적이 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국에 약은 누가 배송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약 배송은 일반적인 제약회사의 경우는 배송팀이 따로 있어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크게 궁금해 하시는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개인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혹은 상담 또는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에 가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래요. 이어서 제가 생각하는 제약력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로 금전적인 부분들을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다들 연봉 때문에 많이들 관심 가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영업이 영업이라는 어떤 힘든 업무 때문에 보람이라는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세일즈한 제품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제품이 아닐지라도 불편한 사람을 돕는 일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의사들이 의리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래도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현장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물론 AI 시대라서 혹은 인원을 감축하는 회사도 많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현상들은 다른 어떤 산업에서도 영향을 안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제약산업은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경기나 계절의 사이클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을 하는 산업인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들어와서 일을 하시다 보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이익이나 혹은 내가 속해 있는 산업의 경기가 어떤지도 상당히 중요함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약산업은 부침은 있지만 그리고 제약회사의 경쟁력마다 다르겠지만 앞으로 성장할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제약영업의 매력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자가 지금 77명 정도 되었는데 저희 이런 재미없는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구독자가 100명이 된다면 여러분 얼굴 보면서 라이브로 간단히 맥주라도 마시면서 여러가지 질문 등을 받아보면 어떨까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